그 지난 시간에 요 풀었던 문제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렇게 돼 있는 게 HZ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2번이 캐스케이드 폼이고 곱하기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패러렐 폼으로 더하기로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같은 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거 뭐 뚜렷한데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HZ가 지금 다음과 같이 이건 더하기로 나타났네요. 더하기. 이 뭐 어떻게 된다고 이거야? 이렇게 되면 더하기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패러렐 폼으로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다 이건 더하기고 이거는 곱하기로 나타나니까 뭐 이건 짬뽕이 되는데 이건 뭐 캐스케이드 폼으로 이제 뭐 적으라는 거고 패러렐 폼은 더하기로 되니까 1번을 이제 보면은 1번을 보면은 HZ가 이게 XN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1 플러스 Z 플러스 1 뭐 이거 뭐 같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아까 이렇게 1이고 제로고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요렇게 되겠네. Z-1에서 그 다음에 이 피드백 되는 부분 피드백 되는 부분이 0.8이니까 0.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0.64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2가 되니까 뭐 이거 뭐 2를 이렇게 뭐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거 이거 뭐 똑같이 너무 내려가니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되니까 2고 이건 2고 그 다음에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0이고 1이고 0.75고 이거는 제로네 이렇게 되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또 패러렐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1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Z-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이고 2고 1이고 2고 1이니까 1, 1, 1, 2,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이고 0.81에 그러니까 이게 1이고 제로고 마이너스 0.8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지 이거. 뭐 그냥 해보세요 이거. 해야 되나? 이 페이지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어, 한 김에 합시다 뭐. 이거 안 돼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여기서는. 뭐 안 되나 이거 왜 안 되지? 카피한 거라서 안 되나? 안 되나? 나 모르겠다. 여기서 한 거는 나 처음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뭐 이거 할 수 있겠지 더하기 해서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뭐 이거 다 하기는 좀. 그래서 뭐 오늘은 TFT는 아니고 디지털 필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뭐 이게 페이즈랑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FIR 필터를 하고 있는데 뭐 질문을 했네. Y 부분에 Z만의 실성에서 0을 꼭 써야 하나요? 저기로 가는 경로 자체를 그냥 안 쓰면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 패스 있잖아요. 0으로 가는 거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요렇게 그려야 된다고. 요 부분을 그림을 그리는데 요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2하고 패스 Z-1 이렇게 하고 요렇게 1 요렇게 줘도 돼. 0.8 마이너스 0.64 그 다음 또 요런 부분 예를 들어 요 부분을 다시 적는데 요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이게 0.75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도 돼 이거. 0을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는 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뭐 0을 표시하면 사실 없다라는 얘기야. 이거 없다라는 얘기. 이 패스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다 패스가 있는 걸로 다 가정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이제 그 패스가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이가 곱해준변이 돼. 1, 0, 1 대신에 그렇지.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2가 여기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게 2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고 이게 2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2를 여기에 2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z-1 t-1 2하고 0.8 이게 2 여기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 0.64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2하고 1, 뭐 1은 이제 이렇게 생략이 되거든. 1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맞아. 잘하네. 뭐 하여튼 질문하는 게 이상한 질문들이 아니라 뭐 하여튼 알면서 뭐 질문하는 것 같아.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좀 질문 안 해가지고 나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잘 몰라. 그렇고 지금 우리가 FIR 필터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FIR 필터는 IIR 필터의 아주 예외적인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HZ를 구해놓고 나면은 뭐 FIR 이거 2번 안 해줘도 되겠지. 2번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걸 카피를 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다음 장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카피를 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하기가 좀 그래. 하여튼 뭐 풀어보세요. 뭐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IIR이 있고 이게 복잡한 거라고. 이거 FIR은 IIR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IR 하면서 다 했다고. 모양이 다 우리가 IIR 하면서 뭐 캐스케이드 1, 뭐 캐스케이드 2, 뭐 1, 2, 뭐 그다음에 패러렐 또는 캐스케이드가 아니구나. 다이렉트 폼 1이네. 내가 지금 또 헷갈리네. 다이렉트, 쏘리. 다이렉트 폼 1, 다이렉트 폼 2, 뭐, 그런 패러렐, 캐스케이드,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피드 포워드, 요 부분이 다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만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 되는 부분, 요 부분 다 없으면 된다고. 요 부분이. 다 없으면 된다고. 요 부분이 다 없어지면 된다고. 그러면 다 뭐 그냥 FIR이 되니까. FIR은 굉장히 쉽지. 어? 인풋만 가지고 다 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FIR을 왜 하느냐? FIR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요거 이게 리니어 페이즈라는 거. 페이즈를 맞추기가 힘있는데 리니어 페이즈 필터. 리니어 페이즈. 그 페이즈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리니어로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페이즈가 컨스탄트한 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XT를 적분에 이걸 풀의 트랜스포머에 XF가 나왔을 때 X에 T-T0를 하면 뭐가 된다고? 풀의 트랜스포머면 XF에다가 exponential J 2파이 F T0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XN도 마찬가지지. XN도 풀의 트랜스포머 했을 때 X의 exponential J의 오메가 N 요렇게 되고 그다음 X의 N-N0 딜레이 시키면은 X의 exponential J의 오메가 N에다가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딜레이만 되더라도 늘 페이즈가 페이즈가 리니어하게 된다. 리니어. 그러니까 t0가 이 오메가에 따라서 이 f가 이 오메가가 이게 x축으로 하면 이게 리니어하게 된다고. 리니어하다라는 건 f로 보면은 이렇게 쭉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로 보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컨스탄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컨스탄트 페이즈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도 편하지 사실은. 구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한데 그런 건 이 세상에 거의 없고, 이게 우리가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이런 경우에서도 이게 리니어 페이즈만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F가 커지면 커지는 걸로는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게 뭐 된다고 하는데, 이 뭐 그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필터 LTI 시스템을 통과시키는 뭐 어떤 이게 시스템이 필터라고 하면은 필터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야. 그냥 시스템 LTI 시스템이라고. LTI 시스템을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로 필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시스템을 주파수 도메인, 시스템은 큰 거고 타임 도메인이나 아니면 주파수 도메인 어디에서 보든지 우리가 그냥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얘기하긴 한데, 그걸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단일 프리퀀시 이게 F1 여기 있네. F1 이 오메가 1 오메가 2이지만 F1이지. 이 파이 F1이니까 2파이 F2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파수가 이게 되는 거죠. F1. 그러니까 주파수는 어떤 필터,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더라도 주파수는 그대로 된다라는 거야. 주파수는 그대로 LTI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LTI 시스템에. 어떤 게 LTI 시스템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들 뭐 있잖아. 리니어 조건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뭐냐 타임 인베리언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한 답이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어떤 게 LTI 시스템이야.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 어떤 F1이라는 주파수를 넣었는데 F1이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건 LTI 시스템이라고. 물론 앰플리튜드는 달라질 수 있고 페이지도 달라질 수는 있어. 그런데 그냥 그 주파수가 변하지 않고 내가 F1 넣었는데 F2가 나왔다. 이제 10Hz짜리 어떤 신호를 넣었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뭐 15Hz가 나왔다, 20Hz가 나왔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LTI 시스템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이게 fx1 이렇게 되면 이 거꾸로 되면은 그러니까 이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hn이 우리가 hn이 어떤 게 리니어 페이지가 되느냐, hn하고 h-n하고 이렇게 플러스 관계나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n,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코절하지 않거든. 코절하다는 건 HN이라는 건 임펄스 리스판스잖아. 그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게 이게 안 된다고. 0보다 작을 때 0이어야 된다고. 코절하려면 이거 만들 수 있으려면 코절하다는 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걸 시프트 해야 된다고. 이걸 시프트 해야 된다고. 시프트.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네. 쏠쏠. 시프트 해야 된다고. 시프트 하면은 이게 뭐 시프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시프트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0으로 와야지. 이게 0으로 이게 0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만큼 이 마이너스 2만큼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0으로 시프트 해줘야 돼. 두 개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5까지 돼 있으니까 이게 7이 되는 거지. 7일 때. 7.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했네. 5가 아니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5가 아니라 이거 1, 2, 3. 이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이거 잘못했네. 3이고. 그러니까 3. 3개만큼 시프트 해야 되네. 3만큼 시프트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다에서 뭐 이렇게 0이고 뭐 0일 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옆으로 시프트 해줘야 돼. 세 개만큼씩. 0일 때 보면 0일 때는 뭐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시프트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때 hn 자체가 hn이 제로이고 언제 n이 0보다 작을 때 아니 n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제로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코절하다고 하거든. 코절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시프트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변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K가 여기는 홀수일 때를 말하는 거, 짝수일 때는 또 조금 전에 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페이즈가 리니어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잘 보면은 HN일 때 첫 번째부터 봅시다. HN일 때 HN하고 H 마이너스 N하고 일단 요거부터 요걸 이제 시프트 할 거야 물론 시프트 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잠깐만 내가 좀 열고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관계 이게 이제 이게 대칭 관계에 있는 거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 때 짠짠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똑같은 거지. 뭐 0일 때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뭐 0이라 합시다 이게.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n일 때 대칭 관계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대칭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시프트 하면은 페이즈가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걸 HZ를 구해보죠. HZ가 아니라 H의 오메가. 그러면은 H의 exponential J 오메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sum의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N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HN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K가 n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요 사이에서만 지금 존재한다고 뭐 이게 이 콜이 들어가야 되겠네. 요 사이에서만 이게 두 개가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k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라지 k가. 그럼 이거는 나머지 다 제로라는 거거든. 그럼 요게 다시 적으면은 k가 k 아니 n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hn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렇게 적을 수 있지.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관계에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k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으면은 요걸 나누는 거야. 이걸 그냥 이거 m부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더하기 그다음에 제로일 때 그럼 h 제로일 때 더하기 그럼 h 제로일 때는 이거는 0이니까 h 제로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건 1이 되지 1이 되지. 그럼 더하기 그 다음에 n은 1부터 라지 k까지 hn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걸 이제 다시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요걸 좀 바꿔본다고.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n 대신에 이 부분을 sum에 뭐 m이라고 두자. m이라고 두. m은 마이너스 n이라고 둬야 되지. 마이너스 n. 그 m은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k니까 이 k부터 1까지인데 k부터 1까지인데 뭐 사실 1부터 k까지 해도 괜찮아. 이게 인테그랄 할 때는 거꾸로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m일 때는 이게 h의 마이너스 m에다가 exponential j 오메가 m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n을 m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다시 적을 수 있냐면 m은 1부터 k까지 하는 거랑 똑같거든. h 마이너스 m의 exponential j 오메가 m 요렇게랑 똑같다고.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요걸 써먹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많이 잘 봐. A하고 이 N하고 같다고 했잖아. 이게 같다고. 그 마이너스 M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뭐하고 같은 거야? HM하고 같은 거네. HM하고 같은 거라고. 마이너스랑 똑같다고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N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적으면은 이게 M은 1부터 K까지
HM에다가 exponential j 오메가 m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m이라는 건 m이라는 것은 뭐 그냥 매개 변수일 뿐이잖아. 그럼 이걸 다시 n으로 적는 거야. 그냥 n으로 n이 1부터 k까지 hn exponential j 오메가 n 이렇게 적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잘 봐봐 이게. 이것도 n이 1부터 k가 이고 이것도 n이 1부터 k가 이고 이것도 hn이고 hn. 요것만 다른 거네. 요것만 다른 거네. 요 부분만 다른 거네. 이걸 n이 1부터 k까지 이걸 다 같이 더한다고. 그러면 이게 h0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걸 따로 적고 이퀄은 h0 플러스 n의 1부터 k까지 hn 하고 저 위에 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고 밑에 거는 exponential j 오메가 n 요렇게 되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라고.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안진영. 네. 어, 코사인. 어? 코사인에서 봤어요. 그렇지. 코사인이지. 이게 2만 붙이면 코사인이잖아. 이게 분의 2를 해주면 2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요게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오메가 n이 된다고. 코사인 오메가. 그럼 2는 이제 앞으로 빨리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h0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뭐 앞으로 빼도 되고 뭐 여기 안에 넣어도 되는데 hn에다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오메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h가 뭐 여기서는 물론 h가 이게 뭐 리얼 값이거든. 리얼 값이라고. 이 리얼 값. 리얼. 이것도 리얼이고. 코사인 이것도 리얼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럼 전체가 뭐야, 이 다? 다 리얼 값이라고, 리얼 값. 어? 리얼 값이라고. 잠깐만. 소리 잠깐 뭐니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리얼 값이라고. 이건 전체가 다 리얼 값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h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했더니 h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했더니 이거 어떤 값이 나오는데 뭐 어떤 값인지 별 상관없고 이게 리얼 값이라고. 이게 리얼 값이 나왔어. 이게 리얼 값이다. 그럼 이거의 페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야? 페이즈. 이거 페이즈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복소수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jb라고 나타나면은 이거의 페이즈는 어떻게 돼? 페이즈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a, b라고 이게 리얼 값이고 이게 이미지널 값으로 a, b라면 페이즈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요 세타 요걸 말하는 거야. 이 페이즈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리얼 값만 있을 때는 이미지널 값은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이 페이즈는 뭐가 되는 거야? 페이즈는 뭐가 돼? 고준석. 네. 어떻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소수일 때 A 플러스 JB라고 할 때는 이 페이즈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 A, B일 때 요 A, B 요 탄젠트 세타, 아크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니까 이 세타를 우리가 보통 세타는 아크 탄젠트, 탄젠트의 역수분의 A분의 B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리얼값만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페이즈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타가 0입니다. 세타가 0입니다. 그렇지. 세타가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이게. 페이지가 0이라고. 이게 0이라고, 이게. 다 리얼 값만 있으니까. 리얼 값만 있으니까. 이게 HZ가 리얼 값이니까 페이지가 제로라는 거야. 페이지가 제로라고. 이미지널 값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페이지가 제로라고. 리얼 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이만큼 K만큼 시프트를 내줘야지. 나중에 나중에 시프트를 내줘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강의 자료에서 보면은 잠깐만 여기 보면은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를 내줘야 되잖아. 요거는 처음에 이제 대칭으로 되는 거고 이걸 K만큼 시프트를 내줘야 되거든. 이게 시프트를 내줘야지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 되잖아. 코절하게 만들려면 코절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HN이 제로라는 거예요. 언제 n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야지 만들 수 있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코절하다는 건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의 문제야. 이게 코절하다는 건.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임펄스가 0에서 들어오는데 0에서 뭔가 하나가 있는 건데 0보다 그 전에 뭔가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임펄스가 이게 0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HN은 임펄스 리스판스는 임펄스를 넣었을 때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말하는 거니까 그걸 좀 구분해야 되고 하여튼 이걸 시프트 했다. 뭐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시프트 하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바뀐다고 K에. 이게 원래 이게 원래식이야.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가졌을 때 원래 식인데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만큼 시프트하면 K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리니어 페이스를 가지게 돼. 페이스. 리니어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니까 K만큼 시프트하는 거니까 리니어 페이스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HN은 0보다 0이 n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 다섯 개짜리를 한번 봅시다. 다섯 개짜리 4까지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섯 개짜리를 보면은 이거 보면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y축을 보면 1이고 뭐 이게 2고 2고 1이고 2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게 1이고 2고 뭐 요거는 뭐 0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리니어 페이즈인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디라이브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시프트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0을 중심으로 해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시프트 한다고. 시프트해서 보니까 어떻게 1, 2, 0, 2, 1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y축 이쪽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거랑 이게 데칼코마니로 됐거든. 응? 데칼코마니로. 이게 딱 겹친다고.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를 포개했을 때 겹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hn이 h의 마이너스 n하고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떤 성질이 가진다고? 이게 여기에 대한 h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하면은 오메가를 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페이즈가 제로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 0이 된다. 페이즈가 제로가 된다. 그 페이즈가 제로가 되는 걸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야 되잖아. 이걸 다시 이만큼 시프트 해줘야 되잖아. 원래가 이거니까. 원래가 1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2번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그냥. 그 1번에서 바로 우리가 이걸 HZ를 구해야 되는데 H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니까 2번으로 바꿨다가 다시 K만큼 이쪽으로 시프트 했다가 여기를 구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HZ 뭐 제로라고 봅시다. 이게 좀 다른 거니까 이게 HN이고 이게 HN이고 이게 H 시프트 한 걸 H0라고 하면은 이거는 H0라면 페이즈가 제로인데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복원해주면 이게 페이즈가 제로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려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주려면은 이게 이제 HZ는 이게 H 빨간색으로 다 해가지고 H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H0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에 아니 J에 K에 오메가 요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리니어 페이즈가 된다는 거. 이게 페이즈가 리니어하다는 거거든요. 딜레이 시프트 시키면 이게 리니어 페이즈가 된다. 페이즈가 되고 이거는 페이즈가 제로고 페이즈는 두 개가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또 페이즈는 더하기로 되거든요. 왜냐면 익스포넨셜 위에 들어가는 텀을 우리가 t에 관계없는 상수항 텀을 우리가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면 뭐 하여튼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 최나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따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따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려운 거야? 뭘 잘 모르겠어?
그냥 필기하느라 내용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h가 마이너스일 때, h가 마이너스일 때 요게 h가 이게 n이 마이너스 hn 요렇게 되더라도 이게 또 리니어 페이지거든. 리니어 페이지거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설명할 테니까 똑같은 설명이야.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돼. 원래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 이게 똑같이 되면 이거는 코절하지 않거든. 이거 이렇게 하면 코절하지 않다고. 코절하지 않다고. 이거 코절하지 않아서 이거 만들 수가 없어. 코절하지 않다는 건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야. 어? 코절하지 않다는 거. 이걸 만들 수 없다. 이런 거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변경해서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고. 0에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0일 때 1이다. 1이다 하면은 4일 때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게 또 해나니까 이게 또 약간 이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 1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라면은 요렇게 거꾸로 되는 거지.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럼 2일 때는 뭐 제로로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HN이 원래는 HN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게 1 이게 제로일 때 마이너스 1 그다음 제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요 관계 요 두 개가 요것과 이 중간을 관계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을 때 요거하고 마이너스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제로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에서 이걸 바로 우리가 HN에 대해서 이걸 H 오메가 여기에 대해서 H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 N은 제로일 때부터 이게 1, 2, 3, 4니까 4까지 N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걸 해서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제로니까 그 다음에 1 아니 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3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4 오메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놓으면은 뭐 물론 이건 좀 쉬워서 이거 바로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건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두 개만큼 시프트 한다고. 어디로 이걸 시프트 한다고. 시프트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인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똑같아. 그냥 x축만 시프트한 거라고. 그러면 그 y축은 똑같은 거지. y 값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 그 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반대 관계에 있고 이거랑 반대 관계에 있다고. 이게 반대 관계에 있다고. 그럼 요걸 이제 적어놔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이걸 시프트 하면은 첫 번째로 시프트 하면은 이제 요 관계가 이제 이게 h의 제로 요 위에 거하고 좀 구분하려고 이걸 h를 제로로 합시다. h의 n하고 마이너스 h0의 마이너스 n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 관계이다. 시프트.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h의 여기에 대해서 h의 익스포넨셜 제로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이렇게 이 위에 거 구분하려고 이게 좀 제로라는 걸 붙여서 그럼 이걸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가 n이 뭐야 저죠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h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 아까랑 똑같아.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h 제로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h0n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또 아까처럼 n은 마이너스 k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냥 이
썸의 구간을 그냥 다 나눠보는 거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제로일 때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더하기 어떻게 제로일 때 이 제로에 제로일 때 그 다음에 더하기 썸이 n이 1부터 k까지 때 이 제로에 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m을 마이너스 n으로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m은 k부터 1까지 되지. h0에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 exponential j 오메가 m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h0에 마이너스 m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아까 여기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어 이게?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했지.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죠. 마이너스 n일 때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h0에 m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다시 적으면은 m은 1부터 k까지 마이너스 h0에 m에다가 exponential j 오메가 m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m이나 n으로 뭐 다른 변수로 치환해 주면은 마이너스 n은 1부터 k까지 h0에 n에다가 이름을 바꾼 거야 그냥 exponential j 오메가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다고 이게 같다고 이게. 요 뒤에 것만 처리해 주면 된다고 마이너스하고. 그럼 요걸 내주면은 이퀄은 h0에 제로에다가 플러스 k는 1부터 k까지 h0n이니까 동시에 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에다가 마이너스 exponential j 오메가 n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고 이거 사인이네 사인에서 사인 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2j분의 exponential j 세타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세타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j분의 마이너스 2j 뭐 2j라고 2j 이렇게 마이너스 2j 곱해주면 요게 사인이잖아요 요 부분이 사인 이 부분이 사인의 이게 오메가 n 요렇게 되겠네 사인 오메가 n 마이너스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j 곱해주면은 상수고 다가 이게 마이너스 2j에 마이너스 j 사인의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차피 상수잖아 이거 상수 이거 뭐 상수거든 뭐 이것도 뭐 상수라고 봐야지 뭐 이것도 제로라고 보면 그럼 요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복소수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복소수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h0가 여기서는 좀 그걸로 봐야 되겠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뭐 이게 2분의 파이만큼 요거는 이제 페이즈가 이제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것만 요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똑같이 시프트 해주면 이거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다.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나와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그냥 FIRP도.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리니어 페이지가 된다고 그냥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하고 잘 보면은 Z-8승 하고 요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Z-4승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반씩 나눠주면은 그러면 요 상수가 뭐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되면은 이게 상수가 똑같으면은 얘네가 같은 거잖아. 이게 Z-4승만큼 이제 물론 시프트해서 그런 건데 요거 두 개가 같은 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거가 되면 이거는 이건 사실은 Z-4승으로 뽑아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Z의 4승 플러스 17에 아니 16분의 17에 Z 16분의 Z고 플러스 Z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대칭이 되는 거지. 이게 제로로 4만큼 시프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대칭만 되면은 뭐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Z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4승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리니어 페이지가 된다라는 건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것도 괜히 어렵게 하네. 하여튼 뭐 이거 좀 대충만 보고 나도 하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넘어갑시다.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FIR 필터가 그렇게 뭐 리니어 페이스가 그냥 요 모양 자체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대칭이 되면은 이거 왔다 갔다 대칭이 되면은 거의 다 리니어 페이즈가 돼가지고 뭐 우리가 바라는 페이즈를 어떻게 맞춰주는 걸 요렇게 맞춰줘 주로. 그냥 그것만 알면 돼. 그럼 뭐 중요한 우리 DFT 들어갑시다. 그냥 저기서 괜히 시간만 소요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DFT에 들어왔는데 요거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막 온갖 걸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DFT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DTFT하고 요거 이제 DFT하고 요걸 이제 해야 되는데 DTFT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DTFT랑 DFT랑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다른 거는 뭐냐면은 DTFT는 이게 XN을 DTFT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exponential j 오메가 뭐 또는 X의 exponential j의 2파이 F 이렇게 2파이 F나 뭐 j 오메가로 된다라는 건 나는 이제 이게 뭐라고 나는 반복한다는 걸 이미 나타내는 거잖아. 반복한다 한다는 걸 나타낸다고. 내 이름에 이미 나타낸 거라고. 그럼 요거는 밑에 거로 보면 F로 보면은 이건 1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1마다. 이건 오메가로 보면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뭐 이게 반복한다는 걸 나타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매트랩 실습도 해봤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퀀스가 xn이 이게 1, 1, 1, 1 요런 시퀀스가 있다. 이게 뭐 제로다 하면은 요런 시퀀스를 우리가 만약에 DTFT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매트랩에서 이건 111 넣어가지고 이걸 DFT 뭐 해서 이걸 바로 구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손으로 구했다고. 손으로 뭐냐면 x의 손으로 by hand 손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exponential j 오메가가 이게 썸의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니까 손으로 이게 지금 0일 때 이게 0일 때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n이 0일 때부터 3까지 xn에 대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을 이걸 다 구했다고. 그래서 1111 여기 1이니까 다 1이거든. 1. 그러니까 1이니까 exponential n은 0부터 3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걸 다 구하니까 이게 공비가 이게 되니까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에다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에다가 어떻게 항의 개수가 4개니까 4 여기다 뭐 4 뭐 요렇게 해서 이걸 구하고 손으로 구하고 이걸 손으로 구하고 하고 이걸 이제 플라팅을 하려면 이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림을 그리면 손으로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려면은 또 여기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메가를 뭐 마치 뭐 0에서 뭐 파이까지만 했듯이 뭐 이걸 막 샘플링 하듯이 주파수에서 이거 나눠 가지고 막 했었잖아 이게.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보면은 아니 나는 그냥 이거 1111 있으면 그냥 111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무슨 내가 다 손으로 다 계산해야 되고 그것도 그림으로도 보려면 이거 바로 또 뭐 해가지고 해야 되고 막 이게 그냥 복잡하다고. 너무 복잡해 이게. 일단 너무 복잡해. 그다음 또 이거 오메가로 나타나니까 이거 뭐 사실 뭐 그림을 이걸 계산할 수 없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자체가 이미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손으로 내가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DFT라고 그래. DFT.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요거는 이제 DTFT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요거 좀 구분해야 되는데 DTFT랑
DFT 요게 뭐 일단 풀의 트랜스폼은 똑같아. TFT는 풀의 트랜스폼이고 DT라는 건 discrete time이고 요거는 discrete 라고 해서 그냥 이름도 뭐 비슷한데 사실은 뭐 discrete time이나 뭐 discrete나 뭐 그냥 time만 빠진 건데 그냥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DTFT는 주로 이제 컴퓨터로 이제 계산이 불가능하고 DFT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X를 1111만 쳐주면은 이렇게 계산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DFT 1, 1, 1, 1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X는 1, 1, 1, 1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뭐 Y는 DFT X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바로 해도 되고 한 라인이 사실은 DFT는 없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DFT가 아니라 FFT라고 해야 돼. FFT 여기 FFT라고 적어야 되는데 뭐 FFT나 DFT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고 계산하는 결과는 똑같아. 그 방법이 좀 다른 거야. 방법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FFT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DFT는 똑같은데 좀 약간 천천히 하는 거. 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고 FFT는 좀 빨리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 여기처럼 뭐 내가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이거 뭐 이걸 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손으로 구해가지고 뭐 이걸 플라팅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이게 1111 넣어주고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 1111 넣어줘서 뭐 FFTX 뭐 이렇게 해주면 딱 한 줄로 딱 되는 거니까. 요걸로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DFT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제. 그래서 discrete Fourier transform. 이제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좀 약간 복잡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discrete Fourier 일단 시리즈부터 알아야 돼. 시리즈부터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뭐 좀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 좀 하려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discrete Fourier 시리즈. 디스크리트 풀이 시리즈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Z 도메인에서 뭐 이게 뭐 샘플링하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별 필요 없고 그다음 이건 이제 확장시킨 게 디스크리트 풀의 트랜스폼. 사실은 디스크리트 풀의 시리즈나 똑같아 이게. 똑같아 이게. 이거랑 이거랑 같아. 같은 거예요. 그 풀의 시리즈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컨티뉴어스 타임 풀의 시리즈랑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풀의 트랜스폼 이거 다르잖아 이거. 다르거든. 다른데 디스크리트 뭐 DT 뭐 FS 뭐 DT FS는 뭐 사실 똑같아. DFS랑 같은 거고 이게 DFT랑 같아 이게. 같아. 여기서 약간 이게 뭐 무슨 말이냐 뭐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여튼 좀 더 설명 들어보면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요.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이제 리니어 컨볼루션 하는 거 뭐 그다음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고 서큘러 컨볼루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장 핵심인 거. 요거 하려고 지금 우리 지금 한 학기 동안 지금 계속 했던 거야. 요 뭐냐? FFT,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이건 워낙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하죠.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FFT라고 하는 거. 이거 뭐 그냥 별 한 500개 치고 싶어. 진짜. 10개만 치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DSP에서 뭘 배우냐? DSP라는 과목에서 뭘 배우냐 하면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FFT 배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만큼 중요하다고 FFT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어디나 뭐 다 FFT 다 들어있어. FFT 다 들어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이거 다 들어가야 돼 이게.
그다음 뭐냐 그다음 무슨 어, 영상 처리하는 컴퓨터 그 보드 있잖아. 그런 거 다 들어있고 어떤 건지 다 이거 하려고 이거 가지고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야 이게. 다 하는 건데 이거는 빨리 하는 거예요.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DFT랑 똑같은데 계산을 빨리 하는 거야. 응? 빨리 한다. 빨리 수행한다. DFT에 비해서 DFT는 이제 원래 그 정의고. 그래서 봅시다. 일단 먼저 디스크리트 프리의 시리즈부터 일단 알아야 돼. 이걸 DFT까지 가려면은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DTFT랑 연결할 거야. DTFT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DTFT 그다음에 G 트랜스폼 이런 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전에 이제 우리가 DTFT에 대해서 하니까 DTFT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게 DTFT가 이제 이게 DTFT랑 G 트랜스폼이랑 이렇게 이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가 임파서블 하거든. 임파서블 이거 무슨 컴퓨테이션이 이걸 뉴메리컬 이거 손으로 계산하는 걸 말고 이게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하냐면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요.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이 임파서블하다.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불가능. 뉴메리컬 컴퓨테이션. 그래서 뉴메리컬리 컴퓨터블한 트랜스폼이 필요해. 아까 얘기했듯이 x라는 걸 얘기했지만 x는 1, 1, 1, 1 이런 걸로 딱 주고 1, 1, 1 주고 1.1이 아닌데 이거 좀 헷갈리라 여러분들. 그걸 다 지웁시다. 1, 1, 1,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y는 FFT FFT의 x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줄로 하려면 FFT에다가 갈로 열고 1, 1, 1,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라인으로 하면 FFT에 1, 1, 1 바로 넣어도 되고 X에다가 1, 1 넣고 그 다음에 이걸 FFT에 해도 되고 두 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로 내가 컴퓨터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요. 뉴메리컬 컴퓨테이션 계산하는 거. 그래서 뉴메리컬리 컴퓨터블 계산할 수 있는 거. 이 컴퓨터블한 트랜스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게 DTFS DTFS나 DFS나 같은 얘기야 이게 DFS 같은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DFT랑 FFT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일단 풀의 시리즈부터 일단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DFS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DFS만 이해하면은 DFS가 DFT고 그걸 계산 빨리 하는 게 FFT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DFS, 디스크리트 DFS 이렇게 하고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해서 DTF 여기에다가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의 시리즈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DFS랑 DTFS랑 같은 말이야. 이거는 그 프리 시리즈는 어떤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도 했지만 어떤 신호에 대해서 적을 수 있어서 어떤 신호? 남주호. 예, 프리 시리즈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우리 적용할 수 있었던 거야? 비주기 함수입니다. 비주기 함수라고. 아. 야, 너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걸 하나를 이상하게 찍어. 죄송합니다. 풀의 기억이 시리즈는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함수에 대해서 주기 함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풀의 트랜스폼은 이제 주로 비주기 함수. 물론 이거 이 주기 함수에 대해서 해도 괜찮아. 이거 주기 함수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해도 되고, 이게 비주기 주로 이제 이게 풀의 시리즈는 주기 함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근데 풀의 트랜스폼은 물론 뭐 비주기 함수에 일반적으로 비주기 함수고 일반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호들은 대부분 다 비주기 함수니까 뭐 주기 함수가 얼마나 되겠어. 물론 중요한 우리 전자과한테 중요한 게 사인, 코사인,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렉탱귤러가 뭐 계속되는 뭐 펄스, 뭐 펄스파, 피리어딕 펄스파 이런 것들 뭐 좀 중요한 거 있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그널들은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주기 함수지 뭐 주기 함수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주기 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 풀이 시리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DTFT랑 이건 Continuous Time 버전인데 Discrete Time 풀이의 시리즈랑 아니면은 DFS랑 뭐 이거는 이게 똑같아. 이것도 이거는 타임에서는 디스크리트하고 n으로 딱딱 끊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지. 1, 1, 1, 1, 1, 뭐 1, 0 이렇게 계속 0 뭐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0일 때 1이고 이 y 값이 1이고 0, 1, 0, 1 뭐 그다음에 뭐 0,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되면 이거 피리어딕이잖아. 피리어딕.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2. n이 2가 되겠네.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뭐 물론 마이너스에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뭐 실제로 마이너스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이게 주기 함수가 일단 돼야 된다. 그러니까 타임도 디스크리트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거 타임에서 디스크리트 하지. 당연히 우리는 뭐 타임에서 디스크리트 하고 이게 플러스 뭐가 된다고 피리어딕 해야 된다. 딕하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컨티뉴스 타임에서 우리가 할 때 컨티뉴스 타임 풀이 시리즈에서 풀이 시리즈로 나타내면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야? 신담이 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풀이 시리즈에서 주파수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파수가 반복 주파수가 반복이 된다고? 알겠어. 지금 보니까 이게 에코가 생겨가지고. 문선아, 네. 이거 맞는 얘기야? 풀이 시리즈에서 주파수가 반복이 되는 거야? 고화진 네. 어떻게 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알겠어. 그럼 김선홍, 네, 교수님. 이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풀이 시리즈에서 주파수가 반복이 된다고 그게 맞다고?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걸 알겠네. 양시온. 여기만 딱 한 사람한테 물어보게. 양시온, 까이만 얘기해봐. 어떻게 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와, 얘네 네. 진짜 골치 아프네. 아니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 풀의 시리즈라는 게 뭐야? 풀의 시리즈는 어디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기함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주기함수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제일 먼저. 이게 또 왜 또 안 나타나? 지금 이게 또 미러링이 안 되네. 주기함수가 되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뭘 구해야 된다고? 오민식. 네. 주기함수에서 주기함수가 나타났다. 그럼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주기를 구해. 그렇지. 주기를 구해야 돼. 주기함수에서 뭐 파워를 구하고 뭐 모양을 보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제일 먼저 주기부터 구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t를 구해야 된다. 주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기를 구하고 나면은 주기분의 1이 어떤 주기분의 1을 구하면 이게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주기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박재원. 네, 주기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인데 어떤 주파수에 되는 거야? 뭐 시간분의 1을 하면은 무조건 주파수가 돼. 근데 주기분의 1은 어떤 특정 어떤 의미를 가진 주파수가 된다고. 기본 주파수. 그래, 기본 주파수가 된다. 기본 주파수. 주파수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본 주파수. 그러면은 모든 주기함수 풀이의 시리즈라는 게 도대체 뭐냐? 풀이의 시리즈가 뭐냐?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하면은 모든 주기함수를 뭐의 기본 주파수에 어떻게 된다고? 배수배 되는 거. 이 주기함수를 어떻게 된다고? 이 기본 주파수를 F0로 합시다. F0. F0로 하면은 KF0의 주파수를 가지는 갖는 신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풀이 시리즈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풀이 시리즈라는 게 풀이가 발견한 거야, 이게. 풀이 시리즈라는 게. 풀이 트랜스폼은 풀이 시리즈로부터 파생돼 나온 거야. 풀이 시리즈는. 풀이 트랜스폼은. 그 풀이 시리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게 풀이가 도대체 뭘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주파수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누가 나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있는데 어떤 신호가 있어. 이 신호가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주기가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되는 어떤 신호가 있다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그 모양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 나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냐.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사인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사인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게 펄스파처럼 이게 50% 이게 펄스파 이게 너무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50% 듀티 사이클 50% 0인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30% 1이다가 20% 1에다가 80% 0인 이런 신호나 아니면은 뭐 삼각 펄스로 요렇게 되든지 뭐 요렇게 되는 삼각 펄스나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 1번 모양이든지 2번 모양이든지 3번 모양이든지 4번 모양이든지 5번 모양이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모양이든지 이게 반복이 된다면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모양이 상관없이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야?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주기만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만 반복이 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이게 주파수를 똑같이 가지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상관없이 주파수를 다 같이 가진다고.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 거야?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되니까 F0가 1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1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기본 주파수가 1 메가헤르츠가 된다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면 0헤르츠. 이거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배수 KF0의 주파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0헤르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 메가헤르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 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4 메가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풀이 시리즈라고. 그 풀이가 발견한 그 위대성이 왜 우리가 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간 지 지금 200년 넘었는데 200년 뒤에 우리가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이름을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주기함수가 어떤 주기함수가 이 모양이 1번 모양이 되든지 2번 모양이 되든지 3번 모양이 되든지 4번 모양이 되든지 5번 모양, 6번 모양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7번, 8번, 9번, 100번, 1억 번, 뭐 100만 번 이거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내더라도 주기함수가 되면은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된다는 어떤 신호가 있다라면은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그게 기본 주파수가 1MHz, 1마이크로세컨드가 1MHz는 10-6승분의 1이니까 1메가 된다고. 10의 6승이 되니까. 1MHz의 배수배 되는 거, 정수배 되는 그 0Hz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MHz, 플러스 마이너스 2MHz, 플러스 3MHz, 플러스 4MHz, 플러스 마이너스 5MHz 이런 것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합으로. 이게 합으로. 그럼 물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예를 들어서 1번에는 1번 시그널은 이게 0이 뭐 1이라는 양만큼 들어있고 2번은 뭐 0.5만큼 들어있고 양은 달라. 양은 달라질 수 있어. 3에는 뭐 마이너스 0.7만큼 들어있고 4번에는 뭐 1.5만큼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는 뭐 2.3만큼 들어있을 수 있고 6번에는 뭐 마이너스 1.7만큼 들어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양은 다르다고. 양은 달라. 양은 다른데 0Hz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0Hz를 다 모든 게. 그러니까 D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MHz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Hz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2.5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1번은 이게 2번은 뭐 1.3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된다고. 이게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양은 다른데 뭘 가지고 있다고? 똑같은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가 된다는 건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된다니까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만 가지고 있다는. 여기에는 그러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10Hz는 있을 수 있어 없어? 10Hz는 10Hz는 없다라는 거야. 15Hz, 1.5Hz도 없다고. 이런 것도 없다고. 1.5MHz도 없다고. 이런 것도 없다고. 다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뭐만 있다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디스크리트하게 되겠네. 디스크리트. 이게 주기함수가 되면 주파수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디스크리트하게 된다. 디스크리트. 주파수가 디스크리트하게 된다. 주파수가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파수가 반복이 되려면은 지금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끝나버렸네. 주파수가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파수에서 반복이 된다.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주파수가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아무도 몰라. 아니 아무나 얘기해봐. 내가 그 사람한테는 뭔가를 내가 줄 테니까. 아니 아는 사람 얘기해봐. 어떤 누가? 얘기해봐. 네, 샘플링하면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고화진입니다. 주파수가 반복이 되려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샘플링 해야지 주파수가 반복이 된다고. 샘플링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잖아.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가 된다. 익스포넨셜 J의 2파이F가 된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 이거 반복이 된다라는 걸 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뭐 더 이상 안 되고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내일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 얘기만 하고 좀 끝냅시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 이번 주에 이거 좀 잠깐만. 여러분 알겠지만 이번 주가 우리 전자 페스티벌 주간이야. 뭐 그래서 뭐 다른 거 내가 뭐 참가하는 거 내가 뭐 별로 동케어야. 내가 뭐 참가하든지 뭐
참가하면 좋아. 참가해. 참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활동하는 거에 가서 보면은 상품 뭐 얻고 하는 건 좋은데 뭐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들어보세요. 이거 뭐냐면 내일하고 모레, 내일은 이제 화요일 날 6시부터 7시, 8시 뭐 여기까지 3번 타임이 있고, 수요일 날은 4시부터 5시, 6시, 7시 이렇게 있는데, 이 졸업생들 있잖아. 우리 지금 졸업생들 와서, 전자과 졸업생들이야. 뭐 다른 과 졸업생들은 내가 뭐 돈 키우고, 전자과 졸업생들 와서 7명이 지금 그 자기가 그 취업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소개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들어보세요. 내가 내일은 사실 나도 들어보고 싶은데 난 내일은 내가 어디 대신에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내가 이걸 좀 시간이 없어서 내일은 못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반드시 듣고 내가 좀 물어볼 거야. 내 진짜로 이거 뭐 이게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몇 개 들었는지 우리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내 시간이 도저히 없다 아니면 난 뭐 별 관심도 없는데 자꾸 들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봐. 그러면 하나라도 이게 찍어가지고 뭐 시간 되는 거, 난 시간이 도저히 없다라고 하면 하나라도 좀 들어보라고. 이런 걸 좀 들어봐야지 지금 취업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내가 지금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이거 해보고, 오늘 보니까 좀 프레 시리즈도 모르고 이거 뭐 주파수가 반복되는 거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약간 나는 좀 당황스럽네. 내가 아주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내일 하는 거 좀 들어보고 좀 해보고, 하여튼 뭐 수요일에 봅시다. 그리고 숙제는 내가 뭐 전에 얘기했지만은, 숙제는 내가 뭐 얘기하나 안 하나 언제나 늘 그냥 그 자체로 퀴즈 본 거랑 그다음에 이거 뭐 수업 시간 이거 정리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니까 좀 해보고 오늘 수업 마칩시다. 혹시 질문 있나?